쳐서 매직이란 말이 무색하게 더위도 길어지는데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 한 주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더 쉽고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때 세계가 인정한 마약 청정국소를 듣던 우리나라. 요즘은 전국 하수도에 마약이 흐르고 있어서 마약 지도까지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무려 2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만큼의 마약을 몰래 들여온 간큰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한복판에 마약 가공 공장까지 차려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청나라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었던 아편. 펜타닐 때문에 좀비 도시로 변한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양손에 가방을 든 채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딱 봐도 무거워 보이는 가방.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마약 코카인입니다. 캐나다 국적의 50대 남성 A씨 집에서 발견된 코카인은 53kg. 여기에 더해 캐나다 마약 조직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A씨가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된 분량은 총 60kg에 이릅니다. 시가 1,800억 원,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최대 규모입니다. A씨는 코카인 특유의 냄새로 적발될 것에 대비해 액체 형태로 들여온 뒤 강원도 산골의 창고를 빌려 코카인 제조 공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겉면에는 캐나다 밴쿠버의 마약 조직을 뜻하는 UN이 영어로 각인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마약을 유통하던 국내 판매책들이 검거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시가 8월 10일 2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긴급집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안 세봤습니다. 안 세웠어요? 코카인을 국내에서 가공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경은 이들이 국내 판로를 넓히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국내 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압수한 코카인 겉면에 영어로 유엔이라고 양강 문양이 표시된 점, 첩보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압수된 코카인은 캐나다 범죄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경은 A씨와 한국인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마약 제조에 가담한 콜롬비아계 외국인 범죄 조직원 2명을 추적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배드민턴협회.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셔틀콕 구매 대금의 30% 상당을 물건으로 다시 받아내 김태규 협회장의 입맛대로 나눠줬다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협회 내 이사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불리해지면 관련 회의 속기록도 없다는 등 막무가내 행정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신고서입니다.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이 협회 물품을 이사회 승인 없이 남용해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협회장이 후원사인 요넥스로부터 셔틀콕 구매 대금의 30% 상당을 현물로 페이백 받았다고 말했다는 협회 현직 이사 4명의 사실 확인서도 첨부됐습니다. 처음에는 김태기 회장님이 양이 너무 적어서 이거 누구 주고 이럴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몇천 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횡령이라 이거 무슨 이건 잘못된 거다. 요넥스 셔틀콕 중 가장 비싼 엘리트용은 한 통당 46,000원입니다.
이들은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김 회장이 페이백 셔틀콕을 선거용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7개 시료를 똑같이 분배를 해가지고 하던지 술 먹다가 마음에 들면 협회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저 50타 줘, 100타 줘 이런 얘기가 이사회에서 배분 내역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도 했습니다. 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도 페이백 물품 배분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약 5,800개 물품 중 셔틀콕이 대부분이고 라켓, 셔츠 등이 일부 구분 없이 섞여 있습니다. 지역에는 17개 시도 중 10곳에 나눠졌는데 충남이 1,900여 개, 33%로 가장 많았고 전남, 경북, 전북 등의 순이었습니다. 김태규 협회장은 충남 배드민턴 협회장 출신이고 전남, 전북은 협회 내부에서 김 회장 최측근 지역으로 꼽힙니다. 공교롭게도 김 회장과 밀접한 세 지역의 60%를 지원한 셈인데 수건 3장이 전부인 지역도 있어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 회장과 협회는 배분 기준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이렇게 배드민턴 협회의 비리 의혹이 속속 들춰지고 있는 가운데 안세영 선수는 공식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엔 국회를 찾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겁니다. 30분 정도 진행된 짧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안세영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고 선수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면 좋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반면 아무 잘못 없다던 배드민턴 협회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협회의 자체 진상조사는 문체부가 제동을 걸었는데요. 조사를 받을 대상이 무슨 조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문체부가 진상조사와 함께 협회장의 셔틀콕 페이백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은 불법 촬영을 위한 수단이지 청탁 대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4개월.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시점으로 보면 9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해 시작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4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 측의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부탁과 선물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변수는 아직 있습니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수사심의 소집 신청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외부 위원들이 수사 결론을 다시 살피고 수사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 신청으로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이원석 검찰총장의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1206주 압수 완료하였습니다.
처벌이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는 거지 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같고. 이른바 세기의 상간 소송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연달아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조강지처의 통쾌한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 쪽은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억울해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 생활을 파탄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OECD의 다른 선진국들은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가정을 파탄낸 사람의 이혼 청구가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위자료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건데 사회가 변한 만큼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이 20억 원 위자료에 대해 김 이사장도 공동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난 상태였고 그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김 이사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노 관장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2011년 3월 11일) 진도 9.1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지진 관측 역사상 최고 규모였는데요. 당시 초대형 쓰나미에 쓸려가던 마을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여기에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까지 대재난이 겹쳤습니다. 빗물과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해 생긴 오염수는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해 8월 일본이 이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쳐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해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없었는데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도 남아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뿌리는 13년 전인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15m 높이의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원자로 1345기가 잇따라 폭발했고 방사성 물질의 오염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자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물탱크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합니다. 지난해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본격 방류를 시작했고 지난달까지 7차례에 걸쳐 5만 5천 톤가량의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에 내보냈습니다. 그 사이 국내에서는 오염수 방류 괴담이 퍼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의 몫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방류 후에 일본산 수산물이 제한 없이 들어올 것이다. 소금, 삼중수소에 다 오염돼가지고 천일염 사재기 파동도 있었다는 기억나시죠? 첫 방류 개시 이후 지난 19일까지 실시된 방사능 검사는 모두 49,633건. 정부는 1년간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검출 사례는 없었고 수산물 소비 동향에도 미친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더 안전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안전성 우려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 4년 정도에 한국에 도달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정부는 그동안 10년 후에쯤에는 도달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괜찮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아직도 불안감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제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Агентство по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но.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쉽고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 아!